안녕하세요. 당신의 직업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입니다. 당신의 직업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에는 본인의 적성 그리고 성향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인의 적성이나 성향, 성격에 맞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상담 내용이 생각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상담입니다. 어머님과 따님이 내혼을 하십니다. 근데 따님이 쭈뼛쭈뼛 하면서 세금세금 눈치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요. 제가 먼저 선제 질문을 합니다. 따님이 몸이 안 좋으시네요. 특히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무척 예민하고 소심함을 보이네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따님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머님이 대신 대답을 하시네요. 아이고 선생님, 얘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너무 예민하고 소심해요. 허구한 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하고픈 일도 없고 그냥 집에만 틀에 박혀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무척 예민하시네요. 우리처럼 운명학을 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예민성을 지닌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따님이 머리도 좋겠네요. 날카로운 보석으로 태어나셔서 인물도 좋잖아요. 사주에 도화살이 아주 많네요. 그러니 아트성으로 아주 훌륭하거든요. 관상적으로 눈이 참 깊고 막네요. 마음이 막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따님의 장점을 키워주시 못하셨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신다. 사실 이 아빠가 의사예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의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소심한 아이가 무슨 의사를 하겠어요? 그 부담감에 성장할수록 더 소심해져서 말수도 없어지고 이렇게 소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님,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직업군을 선택하기 마련이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부모님들이 따님에게 사과를 해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따님이 주얼리 쪽에 디자인을 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했더니 어머니도 놀라고 따님도 놀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가 그쪽에 관심이 무척 많아요. 헌데 아빠가 그런 재료를 보이기만 하면 몽땅 내다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가 없었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님, 이 시간 이후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와 약속을 하나 하세요. 남편분과 함께 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다음날 남편분과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님이 주얼리 디자인이 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정신질환자가 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버님께 묻습니다. 남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자식이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님은 따님을 위해 주얼리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따님을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가십니다. 잘 들어보셨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고 또 영향을 주는지 아셨죠? 자, 본인의 사주와 안 맞는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사주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는데요. 병자년, 경자월, 신묘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오래전에 상담을 왔는데 어머니하고요. 아버지가 의사여가지고 이분을 의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은 소심하고 예민해서 의사 길이 안 맞다. 그래서 의사의 길을 가려면 갈수록 더 소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주얼리 디자인이 아주 잘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라는 직업이 사주가 일단 강해야 됩니다. 사주가 강해야 학문성도 강하고 사주가 강해야 환자들과 대화를 하고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날 응급 환자가 됐든 꼬매고 째고 하는 피를 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사주가 약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사주가 강해야
어느 정도 강해야 그렇게 의사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소심하게 되면은 의사생활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적성에 맞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분에게 주얼리 디자인이 왜 잘 맞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오행의 분포를 알아봐야 됩니다. 내 사주에는 어떤 오행이 분포가 됐고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 중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내 힘을 빼는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지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라면 사주가 왜 흉해졌는지 그 강한 오행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오행의 분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보자고요. 흑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경금 큰 쇠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후에 식상 일간이 생함에 승입하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 승입하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 물,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이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 시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자수 작은 물, 묘목 작은 나무, 간목 큰 나무,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편이라고는 경금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그렇죠? 신금편은 경금 큰 쇠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약해진 건 알겠는데 뭐 때문에 약해졌고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 뭐 때문에 흉해졌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강한 오행을 찾아보자고요. 자, 쇠는 내 편이 경금밖에 없어 안 되고, 자,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겨울이지만은 자수 하나는 묘목에게 수생목을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수 하나는 병화에게 말리고 있죠. 그래서 물도 강하지가 않네요. 자, 나무도 제법 있죠. 묘목, 간목 제법 있는데 나무는 불에게 던져주죠. 오화에게 던져주고, 간목은 목다하시기 대법 받는데 이 수생목을 받은 나무의 생을 받은 오화는 불기운이 제법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우가 조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화가 간목을 빼짝 마른 나무를 불을 지펴버리네요. 그러니 불기운이 상당히 일어나 버리네요. 간목도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강한 오행은 간목의 묘목의 생을 받은 불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즉 관살맞은 사주가 됐네요. 관살맞은 사주가 되다 보니까 불이 강하고 불은 나를 극한 오행, 가장 강한 오행이 불이 되기 때문에 상대편이 되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진 아주 신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월간에 있는 경금이 되겠죠. 경금이 없으면 거의 내 편이 없는 총살로 갈 뻔했는데 경금 때문에 그래도 힘이빨이 좀 붙었다는 얘기죠. 경금 용신이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흑도 축축한 흑이면 좋겠네요. 큰 흑, 작은 흑 다 상관없겠습니다. 왜 그러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불기운이기 때문에
흙이 오게 되면은 강한 불기운을 설기시키고 일간에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힘을 주는 통관 억부로서 좋은 희신. 운에서 오면은 흙기운들이 특히 저진흙들이 강한 불기운을 설기시키고 일간에게 힘을 줘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자, 상담 오셨을 때 상당히 쩌뼛쩌뼛하고 또 소심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라는 얘기죠. 이 최악사주, 약한 사주의 면모를 보여주죠. 그리고 신금일주의 예민함.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예민함과 그 다음에 소심함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지고 아버지가 의사를 하라고 그러니 맞나요? 너무 약한 데다가 그리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힘빨이 없다는 얘기죠. 힘빨이 있어야 케어도 하고 째고 꼬매고 피를 보고 해도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소심하다 보면 째고 꼬매고 환자들과 상대하고 오다 보면 스트레스가 배가 된다는 얘기죠. 도저히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아봤더니 제가 주얼리 디자인이 좋습니다. 명품 디자인이죠.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그게 관심 있는데 아버지가 말려서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얼리 디자인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사주가 약하니까 본인만의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요. 전문성으로 직업을 가지면은 약한 직업운을 관살맞았기 때문에 직업운이 안 좋기 때문에 직업운을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신금일주네요. 상당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면목이 있죠. 그리고 신금일주가 도하고 그리고 밑에 묘목 도화를 깔고 있네요. 그러니 도화성이 강한 일주를 가지고 있네요. 신묘일주에 예민하고 아트적인 기질도 있고 그리고 신금 묘목이 뭐죠? 현침살이죠. 현침살의 일주라서 디테일한 면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디테일한 면이 있고 아트적인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자수, 오화가 보이네요. 묘목도 보이고 뭔가요 이게? 자오묘유가 다 도화살이죠. 도화살로 도배를 했네요. 일간인 신금도 도화죠. 그러니까 유금화오화기 때문에 도화살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트적인 끼가 대단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신금, 묘목, 오화, 간목 이게 전부 현침살이죠. 현침살은 디테일한 면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트적인 감각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도화성의 끼와 현침살의 디테일함, 그 다음에 신묘일주에 또 아트적인 끼까지 합쳐져서 현대에서는 이 도화끼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면접을 보더라도 도화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끼로 인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도화가 도배를 하고 거기다 현침살까지 발달했으니 아주 디테일한 아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명품 디자인, 주얼리 디자인에 아주 잘 맞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또 사주가 음림도 강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깊게 파고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화 학문으로 도화 일로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명품 디자인이 아주 잘 맞은 이 현침살 발달로 디테일하고 세밀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의사로는 아버지가 의사를 원해가지고 하다가 의사가 안 맞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소심해서 말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날 뻔했는데 주얼리 디자인으로 부모님들이 밀어줘서 지금은 아주 주얼리 디자인으로 상당한 길을 가지고 가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을 못했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한 사례 중에 하나가 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사주와 적성 그 다음에 성격에 맞는 직업을 다시 선택했던 분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당신의 직업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